예, 앞서 이야기한 것에서 이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누군가의 탓하지 않고 무엇인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일상에서 설명이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설명이 구구절절 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져야 되죠. 예.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체적, 저희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해야 돼. 이런 분들은요, 자녀 교육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아이들이 그 상황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개념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말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없고,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대화가 적고, 그냥 대화를 해도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되고, 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 야, 그걸 말로 해야 알겠니? 좀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되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워가는 것에 아주 커다란 장벽을 놓고, 제가 아마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발목에 족쇄 채워가지고선 무거운 쇳덩어리 달아놓고 채찍 들고선 달려! 라고 채찍질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신체적이 아니라 정신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직접 보지를 않으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 여파를 모르시는 거지, 이거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족쇄 채워놓고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설명 하나하나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흑백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맛있다, 맛없다. 흑백이죠. 다 흑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그럴걸요. 장에 가서, 이거 좋아. 이거 맛있어. 쟤는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런 것들이요. 이게 흑백이죠. 예. 흑백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그냥 일상에서 쓰다 보니까 당연시 돼가지고 그런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 흑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이들을 굉장히 혼동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가둬놓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봉사라고 하는 거 있죠. 봉사. 누구를 위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박사방 사건과 비슷한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예, 그게 내용을 봤더니, 근데 박사방과 조금 다른 게 뭐냐라고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인데 중학생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 채팅으로 친구를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랑 오래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요즘 나 이거 뭐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힘들어. 지금 돈이 부족해서 이랬더니, 아이들은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야, 너 좀 야한 영상 좀 이렇게 찍어서 보내봐.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좀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돈 좀 이렇게 받게.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죠? 그걸 빌미로 삼아서 더 심한 것들을 시켜가면서, 이거 안 해? 아니면 나 뿌린다?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노예화 됐다라고 하고, 결국엔 나중에 부모님이 그거를 알아서, 심지어는 부모와 동생인가까지도 몰래 촬영해서 보냈다고 하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위한다라고 해서 이럴 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위한다, 봉사는 좋은 것 하다 보니까, 봉사라면 사람들이 생각이 딱 막혀버립니다. 좋은 거다 까지만 생각을 하지, 봉사가 이게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회가 만들어 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는 좋은 것이야. 그리고 어떤 그 사회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부모가 와서, 저희 당신 단체에 우리 딸이 와가지고 지금 저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랬더니, 매달려서 들어오지도 않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다른 거 다 집어치고 거기 봉사에만 매달려 있는데 좀 집으로 좀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는 그거죠. 네 자식을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봉사하는데 그게 왜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모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실제로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안 되죠? 가정생활이 안 되죠. 가정생활이 일단 쪼개졌죠. 네. 가정생활만 쪼개졌나요? 이 사람이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 다 그만뒀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봉사 때문에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봉사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걸 탓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흑백으로 딱 나눠 놓고 이것들을 판단을 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속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에서 제가 피라미드 그려놨죠?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사람은, 야,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너들도 잘 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일해야지. 밤새도록 일하죠? 돈은 누가 벌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누가 제일 먼저 잘리죠? 밑에 있는 사람들 잘리죠. 그리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상태라면 누가 일을 더 많이 하죠? 밑에 있는 노동자죠. 밤새도록 일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죽죠. 그럼 회사는 우리 책임 아니야? 지가 와가지고 일했는데 왜?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법적으로 가고, 법적으로 갔을 때 승소해야 그나마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받을 확률은 아마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할걸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끼리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고력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머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런 일들을 이 사람으로 지시받아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건 왜 이런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사람들의 답은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 들이 하는 대로 했었다. 이런 것들을 근거를 남겨놓으면, 그러면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노동자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생각을 완전히 다 하지를 못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근거를 남기는 거를 게을리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다니까. 믿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믿고 따릅니다. 믿고 따르니까 근거를 안 남겨놓고, 근거를 안 남겨놓으니까 결국에 나중에 와서 일이 터지면 당하는 건 나예요. 네. 바로 이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께서 말 그대로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돈 벌어서 아이들 키워서 사자 우리에 던져놓고 사자가 잡아먹지 않기를 벌벌벌 떨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일단 흑백 논리부터 여러분들 생각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네. 흑백 논리부터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할 때 왜 좋은지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근거.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좋아. 이 이유와 근거를 대야 됩니다. 봉사가 좋다라고 할 때는 왜 봉사가 좋은 것인지 이유와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가둬놓고 아이들이 이 속에 한번 빠졌다가 빠지면은 벗어나지 못하죠. 저는 처음에는 사이비 종교 같은 데 가면은 부모들이 가끔 TV에 나오죠.
그 종교단체 지도자들 아니면 그 주변 가가지고 피켓 들고, 내 아들, 내 딸 돌려주시오. 뭐, 너희들 이 사이비 종교, 저는 그게 사이비 종교에서만 벌어지는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는 사이비 종교라고, 찍힌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딸을 왜 나한테서 봉사하는 건 좋은 거지. 이 말 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지 벌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벌어지면 똑같죠? 그 결과는 똑같잖아요. 부모로서 내 딸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비 종교랑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흑백 논리,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벗어나야 되는 거는 흑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흑백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뚜렷하게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보시게 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접근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왜 좋아?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따라온다. 아니면은 짜증내면서 반항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감기 걸렸을 때 약을 줬더니 아이가 안 먹을래 하고 뒤집어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하죠? 야, 이거 너 감기 낫게 해주는 거야. 이유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기 낫게 해주는 거야? 결과는 있죠. 감기를 낫게 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아이를 강제로 먹이는 거죠. 아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죠. 억지로 먹는 아이, 아니면 뒤집어지는 아이.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가장 생각해 보셔야 되는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그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흑백 논리를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후에 다른 내용으로 다른 내용이 왔을 때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강의는 여기서 멈추고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